물 한 잔도 잘못 마시면 노화를 앞당긴다고 들으셨나요? 아침에 단 5분, 그 시간에 어떤 습관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젊음이 유지될 수도 급속히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83세 현직 의사였던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노화 멈추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도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3 의사 생활 5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과 작은 정원, 가꾸기를 즐기며 사는 박영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박 선생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고 젊어 보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 5분, 그걸 매일 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고 값비싼 시술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습관들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저를 지금의 건강한 노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실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거나 반대로 생기 넘치는 어르신들도 있었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 단 5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의 인생 이야기이며 여러분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젊게 나이 드는 건 선택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기운 없고 몸이 무거운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5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빛, 특히 햇빛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저처럼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온 의사 입장에서는 햇빛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저 박영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집 동쪽 창가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햇살이 얼굴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침 햇살의 효능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한 기분을 개선해주며 동시에 비타민 D를 합성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우리처럼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 결핍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60세가 되었을 때는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햇살을 맞기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은 햇빛을 통해 조절되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는 것만으로도 몸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약을 바꿔도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다른 약을 권하지 않고 단지 매일 아침 5분간 햇빛을 얼굴에 쬐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분이 한 달 후 다시 찾아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안 먹어도 푹 자요. 아침마다 햇살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고 이 단순한 습관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히 햇빛 하나로 기분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햇살을 맞는 방법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받는 것보다 창문을 열고 직접 햇살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발코니나 베란다로 나가 조용히 눈을 감고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뜨지 않고도 따뜻한 빛의 느낌이 얼굴을 감싸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5분을 거르지 않습니다. 때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가능한 한 창문을 열고 자연의 빛과 바람을 느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의식이자 83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찾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먼저 자연으로 돌아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 5분 햇살을 마주하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도 젊음을 유지하는 첫걸음이자 제 인생의 아침 루틴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커튼을 활짝 열고 얼굴 가득 햇살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 웃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있는 느낌, 허리를 펴기 어려운 날도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뻣뻣하고 어깨는 무거웠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무겁게 시작하면 마음까지 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 5분 스트레칭입니다. 처음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다리 한쪽씩 뒤로 당기며 종아리를 늘려주고 의자에 앉아 허리를 살짝 비틀어주는 동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엔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추가했죠. 이 동작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한 첫 주에는 몸의 뻣뻣함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고통스러웠고 셋째 주가 지나자 오히려 스트레칭을 안 하면 몸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야 하루가 시작됐구나. 실제로 의사로 일할 때도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라도 몸을 살살 움직여 보라고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며 하품을 하듯 몸을 펴보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발을 딛기 전에 다리를 앞으로 살짝 들어 올려 발목을 돌리는 동작도 추천합니다. 이 작은 동작들이 하루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저의 50년 의사 인생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내려가기 힘들다고 하셨죠. 운동을 하기엔 체력이 부담스럽고 약은 너무 오래 먹어서 위장이 약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하나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5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하지만 2달 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도 잡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 5분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스트레칭은 약도 아니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몸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스트레칭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나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아, 여기가 좀 아프구나. 여긴 좀 굳었네. 그렇게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아침 스트레칭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쓰는 시간보다 몸을 관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몸이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아침 5분 스트레칭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도 있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원하게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삶을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단 5분, 그것이 건강한 하루와 건강한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분은 곧바로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출근하기 바쁘던 시절엔 잠결에 커피를 내리고 그걸 입에 문 채 출근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커피를 원해서 마시는 건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입에 대는 건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 환자분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만 되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다양한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일상이었더군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커피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환자분은 처음엔 별다른 기대 없이 시도해보셨고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이 덜 힘들어요. 속도 편하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침 첫 한 잔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은 따뜻해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땀 호흡, 심지어 단순한 피부 증발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물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몸에 커피나 찬물부터 넣으면 위장이 놀라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 한 잔은 부드럽게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 전신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원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물이 목을 지나 속으로 퍼지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명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가끔은 그 따뜻한 물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향이 상쾌해서 기분이 맑아지고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때로는 생강 한 조각이나 꿀 반 숟갈을 넣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끓인 보리차나 생수만으로도 충분하죠. 중요한 건 그 한 잔의 물에 나를 돌보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뭐든 빨리빨리 움직이기 바빴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루의 첫 한 잔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습관을 60대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속쓰림이 사라지고 변비가 좋아지고 피부톤까지 달라졌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죠. 무엇보다도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떤 날은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우울한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조용히 물을 두고 컵에 담아 마시는 그 짧은 루틴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도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때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마시는 속도는 곧 마음의 속도입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조용히 마시세요. 그러면 몸도 덜 놀라고 하루를 차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물은 몸을 살린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맑고 따뜻해야 우리 삶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커피도 좋고 차도 좋지만 아침의 첫 한 잔은 반드시 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물이어야 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침에 늘 속이 불편하거나 기운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이 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전날 저녁에 물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거나 아침에 물을 살짝 데워도 됩니다. 그리고 부엌 창가나 조용한 자리에서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그 단순한 5분이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 박영호는 그 변화를 몸소 겪었고 이제 여러분께도 그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그것이 바로 오늘도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는 저만의 세 번째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가물가물하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 그럴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아왔기에 저 스스로의 그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었지만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작은 공책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었다. 창밖 햇살이 따뜻하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고마움을 글로써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단순한 습관이 제 뇌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아졌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일기를 쓰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뇌가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표현하고 단어를 선택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이 모든 과정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우울감이 쌓이고 뇌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그런 부정적 흐름을 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꾸준히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특별한 문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잘 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 삶에 작게라도 고마움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 기록하는 것, 그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느 날 제 손주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오늘도 쓰셨어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습관은 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뇌는 써야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뇌는 더 느긋하고 더 튼튼하게 늙어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루 5분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감사한 마음을 적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뇌를 젊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3가지를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 당신이 더 젊어 보이고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이미 걷고 있고 이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온도의 문제라는 걸 이 감사일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몸이고 혈액이고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은 그냥 있는 반찬으로 대충 저녁은 배고플 때 시켜 먹는 식으로 무계획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습관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 중 하루에도 몇 명씩 위장불량 고혈압 당뇨를 안고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병도 조금 늦게 왔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 역시 매일의 식단을 계획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모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귀리죽, 점심은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은 두부 샐러드나 된장국 같은 것을 미리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준비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계획된 식사는 무조건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 내 몸에 어떤 음식을 줄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고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저는 식단 계획을 세우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니 변비도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과 섬유질의 균형입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꼭 하나의 단백질과 하나의 제철 채소를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색깔을 의식하세요. 식단에 초록, 노랑, 빨강 등 여러 가지 색의 식재료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영양이 골고루 섭취됩니다. 또 저는 아침마다 오늘은 외식을 피할 수 있을까? 간식은 어떤 걸 먹을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조정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갑자기 외식을 하게 되거나 누가 간식을 건네주면 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먹는 사람과 무심코 먹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하루하루는 작아도 그 작은 식사들이 쌓여 결국 내 몸을 만들고 내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습관을 통해 더 이상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까봐 겁을 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해 고른 재료로 만든 음식, 그걸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작은 메모장을 준비해 보세요. 꼭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종이에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난 뒤 그 식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정성을 들인 식사는 반드시 몸의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사가 곧 약입니다. 어떤 약도 매일의 음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커피포트를 올리기 전 식단 메모부터 합니다. 그 습관이 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요즘 체력이 떨어지고 자주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식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식사를 오늘 저녁에 미리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젊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 준비를 매일 식단 메모로 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음을 지키는 5번째 아침 습관이자 제가 83세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물 한 잔의 온도처럼 따뜻하게 시작된 아침, 짧지만 깊은 5분의 습관들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제 83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못하지만 누구보다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나이 드셨나요?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루에 딱 5분, 그걸 매일 했을 뿐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음을 열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을 정돈하고 감사일기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식단 계획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5분의 마음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저 박영호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젊게 먹는 사람과 빨리 늙는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보다 습관에 있습니다. 젊은 외모와 건강한 몸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실수하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하나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기운 없고 우울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커지고 더 오래 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